네, CEO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프리스피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제는 한 가지 정하겠습니다. 주제는 내가 닮고 싶은 아나운서 혹은 아나운서 대신에 뭐 기자도 되고요. 배우도 괜찮고요. 어떤 셀러브리티도 괜찮고 뭐 대통령도 정치인도 괜찮습니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잠깐 한 1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서이슬 아나운서가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막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어떤 아나운서를 닮고 싶은지 그냥 편안하게 우리 서이슬 아나운서가 닮고 싶고 어제 듣기로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쁜 서이슬 아나운서가 닮고 싶은 아나운서는 어떤 분일까요? 네. 또 왜 그런지? 저는 닮고 싶은 사람으로 노현정 아나운서와 김연아 선수가 생각이 났는데요. 우선 제가 어릴 때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노현정 아나운서를 보면서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하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노현정 아나운서를 보면서 내가 미래에 지금은 예전엔 제가 춤을 췄었지만 미래에는 제가 저렇게 이렇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떨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능과 뉴스 모든 걸 넘나들었잖아요. 노현정 아나운서가. 네. 그래서 모든 만능 엔터테이너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네. 정말 풋풋한 신입 아나운서의 그런 좋아하는 닮고 싶은 아나운서와 김연아 선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닮고 싶은 아나운서인 최보미 아나운서의 닮고 싶은 아나운서는 또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GS 혹은 롯데 홈쇼핑 오가고 있는 아나운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 성함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지금 잠깐 딱 생각을 해봤는데 성함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너무 죄송스럽게도. 근데 그분의 장점이 뭐냐면 물론 이제 전 KBS 아나운서시기도 하고 또 이제 GS 롯데 홈쇼핑 오가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사실 물건을 이제 쇼호스트 분들은 좀 강하게 어필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좀 사기 혹은 과대 포장된 그러한 표현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건데 그때 한창 전성기 시절에 사실 그런 게 유행이었었어요. 과대 포장하는 것들이. 근데 그분은 어땠냐면 실제 그 상품을 받게 되면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새 제품을 좀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과대 포장을 많이 하셨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걸 사용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템이고 왜 이게 좋고 왜 안 좋은지 내가 사용해봤을 때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감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방송 사고일 수 있고 PD분들은 정말 싫어하실 수도 있고 왜 저러지? 왜 저런 말 하지?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청자분들은 이게 진짜 구나. 진짜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화려한 게 아니라 진심을 내보이는 그러한 방송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그런 영업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써 제가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점은 이것이고 단점은 이것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울립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본인의 이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좀 더 검색을 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모두 너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특히 여성 아나운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중간에 커트를 하지 않는 이상 질문만 하나 던져도 3시간, 4시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스피치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라는 게 무제한적이지 않고 유한적이기 때문에 말을 조금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나눴던 이제 스피치 기법인데요. 뭐였죠, 김가나 아나운서님? 네, OBC라는 스피치 기법입니다. 오프닝, 바디, 클로징. 우리가 지금 이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그 내용, 거기서 오프닝, 그 다음에 바디, 클로징만 생각해서 한번 다시 재구성을 해볼게요. 분량은 제가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담고 싶은 아나운서 혹은 셀럽, 오프닝, 바디, 클로징만 잠깐 생각해 주세요. 우리 박혜진 아나운서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프닝, 바디, 클로징. 내가 담고 싶은 아나운서. 저는 장윤주, 모델 장윤주를 굉장히 평소에 좋아하는데요. 이 장윤주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지만 제가 실제로 이분을 만났던 곳이 코엑스였습니다. 이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는 장윤주 모델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카메라가 켜질 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그 앞에 있는 방청객들, 그래서 MC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델이면은 그냥 사실 이렇게 자신의 몸매 혹은 자신의 스타일 이런 것만 보여주면 이제 역할이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방청객들을 다 아우르고 그 좌석을 비지 않게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역할이라는 거는 내가 단정 짓지 않는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TMI 방송처럼 지금 아나운서는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본도 쓰고 내가 기획도 하고 이런 모든 역할, 내가 생각했을 때 뭐 단정만 짓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나의 역할이 될 수 있고 다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게 일맥상통해서 저는 요새 좀 장윤주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장윤주 감사드립니다. 좋아합니다. 네, 제가 오프닝, 바디, 클로징, OBC로 말씀을 해주세요.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윤주를 좋아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좋아합니다. 마지막 클로징, 그래서 모델 장윤주를 좋아합니다.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어쩌면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기, 더 줄이기. 오프닝, 바디, 클로징을 하는데 정확한 한 문장 오프닝, 정확한 한 문장 바디, 마지막 정확한 한 문장 클로징입니다. 까지 3문장으로만 내가 담고 싶은 셀럽 아나운서를 오프닝, 바디, 클로징, OBC 기법으로 한 문장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즉흥 스피치 훈련이라는 게 준비 없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훈련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방송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특히 사회를 보러 갔을 때 음악회 같은 사회를 볼 때 짧게 아니면 혹은 길게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많으니까 조금 더 우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담고 싶은 아나운서 오프닝, 바디, 클로징 한 문장씩만 해서 우리 엄지 아나운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담고 싶은 셀럽 아나운서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 이유는 공부도 많이 하고 박학다식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을 낮추며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 윈프리처럼 진정으로 사람들과 공감하고 겸손하게 소통하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즉흥적으로 했는데 역시 엄지 아나운서입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이경은 아나운서님 부탁드립니다. 한 문장 오프닝, 바디, 클로징 한 문장씩. 전 사실 담고 싶은 셀럽이나 아나운서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청자들과 소비자들은 워낙 똑똑하고 많은 캐릭터들을 봤기 때문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캐릭터랑 비슷한 모습들을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캐릭터나 기존에 계신 분들 말고 저만의 색깔로 만드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스피치를 오프닝 바디 클로징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조금 구성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딱딱 한 문장씩만 줄여보는 연습을 하시면 본인이 스피치를 하시는데 많이 이 기법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한 가지 더 훈련했던 게 스토리텔링인데 스토리텔링은 사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안 드려도 여자 아나운서들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 스토리텔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을 하기 위해서 불우유 돕기, 성금을 걷기 위해서 A그룹, B그룹 나눴습니다. A그룹에는 그냥 얼마 이상씩 기부해 주십시오 하고 놔뒀고요. 다음 B그룹에는 케냐에 살고 있는 나타샤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4살인데 부모를 여였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밥도 굶고 있고 동생들을 대신해서 매일 70km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나타샤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A그룹, B그룹 어디에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를 했을까요? B그룹입니다. 스토리의 힘이라는 거죠. 아나운서로서 어떤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거기에 스토리가 테일링 되어지면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훨씬 더 듣는 시청자나 청중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오래오래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할 건데요. 자, 나의 장점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딱 2분만 해보겠습니다. 나의 장점. 자, 나의 장점. 나의 장점은 자, A그룹 같으면 이렇게 나의 장점은 키가 큰 것입니다. B그룹 같으면 저는 모델 장윤주보다 큰 키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큰 키 때문에 저는 무척 부끄러웠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 런웨이에 섰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본인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 2가지의 차이죠.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나의 장점 이겁니다. 정보 전달이 아니라 본인의 스토리를 좀 이번에는 오프닝 바디 클로징 빼고 편안하게 최대한 감동을 주고 상대방의 머리에 그림을 그린다, 색채를 입힌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우리 김예슬 아나운서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워낙 장점도 많은 분이시고 김예슬 아나운서님의 본인의 장점 스토리텔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제가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엄친아 아나운서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엄친하면 대부분 엄마, 친구, 아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엄청 친근하게 느껴지는 아나운서로 저를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사실 아나운서 하면 약간 거리감도 느껴지고 되게 예쁘시고 뭔가 박학다식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되게 좀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감이 가고 그래서 시청자들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또 진심을 다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엄친아 아나운서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김가은 아나운서님의 장점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지만 본인의 입으로 한 번 더 스토리텔링 부탁드립니다. 자, 힘드시면 자, 우리 김가은 아나운서의 장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다른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서이슬 아나운서에게 김가은 아나운서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이슬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김가은 아나운서의 장점 이겁니다가 아니라 본인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 스토리를 풀어주세요. 네. 우선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김가은 아나운서를 보고 저는 처음 들었던 생각이 제가 본 세상 사람 중에 가장 하얀색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를 하고 너무 당황스럽게 키보드와 마우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팀 분들이
외근을 가시고 해서 저는 부탁하거나 말을 걸 사람이 한 분도 없었는데 제 앞자리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몸을 쭉 빼내고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말로는 못할 그 마우스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모습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너무 감사했고 또 그 다음 날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한마디라도 말을 더 건네주는 모습에 저는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착한, 세상에서 제일 하얗고 제일 착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뇌에 그 피질 부분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해마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어떤 정보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내가 뇌에서 기억을 할 것인가, 잡을 것인가를 해마라는 부분이 결정을 하는데 연구 결과 이 해마가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간직하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고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고 뭔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해마가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하얘요. 친절해요. 이걸로 끝났다면 우리의 해마는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입으로 들어와서 어쩔 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하얗고 예쁜 김가연 아나운서가 본인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던 거를 그림을 그리듯이 정말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해마는 작동을 하고 반응을 하고 아마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OBC 기법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대화를 할 때나 방송을 하실 때 앞으로 사회를 보시거나 어떤 자리에서든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잠깐 뭐라 그랬죠?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상을 바꾼 변호인의 여주인공처럼 좀 이번에는 힘드시더라도 좀 우리가 다시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워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TMI 가서 느꼈던 게, 와, 선배님들 대단하시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했던 분량의 방송이 다른 곳에서의 했던 방송에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도 아닌 거의 기하급수적인 분량이구나. 그래서 우리 서희순 아나운서도 당장 금요일에 이제 첫 방송에 투입이 되는데 보통 다른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석 달 수습을 충분히 하고 방송을 하는데 우리가 일선에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굉장히 빨리 나갔고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방송인들이기 때문에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게 기본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우리 온에어 들어가기 전에 다들 앉으셔서 시험장처럼 아카데미 교실처럼 굉장히 리딩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아나운서 되기 전에 브라운관에 서기 전에 했었던 정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었던 아카데미에서의 수업 복식 호흡부터 하고 발성 발음 연습을 했던 그것을 우리 기본기를 좀 다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기를 시작할 때 사실 기본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기를 다시 시작하자. 피아니스트들 중에서도 정말 해외 순회 공연을 많이 하시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피아니스트들인데도 뭔가 연주가 안 된다 하실 때 체르니를 하루에 다시 10시간, 한홍을 12시간 친다 이런 분을 봤습니다. 와, 그 이야기를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와, 아나운서로서 내가 기본기 연습을 뭔가 내가 방송이 잘 안 된다, 멘트가 잘 안 풀린다 할 때 기본기 연습을 내가 다시 하루 날을 잡아서 10시간, 12시간 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시켰던 것은 빨리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게임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직,
기초 훈련을 굉장히 오래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는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공에 움직이더라 하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물며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성공한 분들도 베이직 기본 훈련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비록 방송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기 훈련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을까? 자,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기본기 훈련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에게 복식 호흡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최보미 아나운서의 목소리, 보통 방송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좀 소리나 목소리나 억양이나 다를 때가 많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화장실에서 세상에 화장실에서 뵀는데 화장실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우아한 목소리와 복식 호흡과 정확한 발음으로 화장실에서조차 방송 멘트처럼 신입인 저에게 너무나도 정중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그 우아한 항상 이렇게 고든 자세시잖아요. 그 모습으로 안녕하세요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에게 저는 사실 발성, 호흡, 발음, 스피치 수업을 꼭 듣고 싶은 강사분 중에 한 분인데 자, 이분에게 잠깐 본인이 하고 계시는 호흡법을 좀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복식 호흡과 본인이 평소에 하시는 호흡법, 발성법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셨죠? 알겠습니다. 뭐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메이크업이 좀 안 된 상태지만 좀 양해를 구하고 일단 저를 이렇게 앞에 세워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우아하게 발성을 하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인사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뭐 방송이던 이런 다른 하물며 식사할 때라도 작은 무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떤 아카데미에서 원장님께서 제가 좀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물론 방송 준비하신 분들은 다 오시잖아요. 어떠한 시기가 계속 떨어지고 탈락하고 1차, 2차 됐는데 3차에서 안 되고 이러한 것들 그랬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는 정말 기쁨이 있지만 그 한 번에 또 탈락 그게 여러 번 된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해야겠다. 난 아닌가 보다. 그랬었는데 그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제가 낙담해하고 있으니까 봄이야 너는 방송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누구나 그러잖아요. 뭐 화려한 뭐 이런 스포트라이트, 뭔가 함성, 뭔가 내가 MC, 진행 이렇게 화려하게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성숙하지 못한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아니야 봄이야. 너가 밥을 먹을 때든 아니면 혹은 너네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런 행사들, 뭐 제사가 됐던, 뭐 기독교 아니신 분들은 그러시겠죠? 그럴 때 혹은 뭐 집회가 됐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소모임이든 뭐 큰 모임이든 상관없이 너가 진행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방송이야 그때가 그분들도 나를 보고 있어. 그럼 너가 한번 진행해봐. 네가 한번 진행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항상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방송이다. 어느 곳이든지 내 무대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자만으로 내가 최고야. 막 자아도취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내가 방송으로 이어지고 어떠한 큰 무대를 서더라도 그게 자신감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메시지 저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최부미 아나운서께서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일부 시간은 이렇게 스피치를 좀 서로 나누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홀히 했던 복식 호흡, 발성, 발음 연습, 그리고 기초 대본들, 뉴스, 뉴스, 리포트 기사, 그다음에 앵커 멘트 기사, 기자 멘트까지, 라디오 DJ, 나레이션, 기상캐스터 멘트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초로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CEO and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